안녕하세요. 저는 58살 남자이며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살고 있으며 작은 사업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정도는 되니 이 나이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력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희 집안의 수준을 여러분들께 알리게 되는 거고,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주위 사람들 중에 저희 집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좋게 봐주셨던 분들 또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제일 영향력 있는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면 앞서 말한 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2년 전부터 제 아내는 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크진 않아도 이것저것 해야 될 일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도와주다 보니 그동안 몸이 점점 힘들어졌는지 병원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쉴 수 있게 직원도 따로 채용을 했는데 아내는 그동안 저와 함께 해왔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나 봐요. 사업장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해도 조용히 찾아와서 일손을 거들어주니 제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네요.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고 내가 여태껏 해왔던 일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니 신경이 쓰이니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냥 찾아와 봤어. 당신 옆에서 계속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쉬려고 하니 적응이 되겠어? 그렇다고 계속해서 사업장에 나오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는 게 무슨 소용이야? 직원은 왜 뽑은 거냐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고 자리도 잡힌 상태라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일도 잘한다고. 그러니 당신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푹 쉬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된다니까. 나이 먹고 귀까지 어두워진 거야?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제발 내 말 좀 듣지? 내가 화를 내야 그제서야 말을 들을 거야. 아내가 워낙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일적인 스트레스까지 동반이 되면서 나온 말들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게 되자 아내도 충격을 받았는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그때는 벌써 물이 엎질러진 후였어요. 뒤늦은 사태 수습은 시간이 필요했고 한동안 아내의 마음을 풀지 못해 난감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제 막 결혼한 딸에게 저녁 한 끼 하자며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만나 괜찮은 식당 하나 예약해서 분위기 좋게 식사를 이어나가며 화가 풀리지 않은 아내의 기분을 저희 딸이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고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의 상황 때문에 인상이 찌그러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빠도 너무 엄마한테 팍팍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일손을 놓을 수 있게 배려해주세요.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쭉 같이 일해오시다가 갑자기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니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이상하죠. 그래도 사업장에 아빠만큼 열정을 쏟으셨는데 안 그래요? 제가 아까도 아빠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으니까 엄마도 이제 기분 풀어요. 오래간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식사하는데 분위기 망칠 수는 없잖아요. 아휴, 뭔 소리야? 장인어른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였으면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지. 고개도 못 들 정도로 화를 냈을걸? 장인어른이 그래도 마음이 넓고 착하시니까 장모님 표정 받아주시는 거지. 제 아내가 그랬다면 눈물고물 짜냈을걸요? 뭐라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왜, 맞잖아. 내 말이 틀렸어. 애초에 장모님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나는 밥 먹는데 체하는 줄 알았다.
직원 채용해서 월급 주며 일하고 있는데 장모님 모셔서 일손 도와주면 뭐하러 직원 채용한 거야? 돈 아깝잖아. 안 그래요? 장인어른 그 순간 모두가 정적이 흘러버렸고 아내는 사위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전부 자기가 잘못한 거라며 더 이상 한자리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난감했었고 사위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상처받고 밖으로 뛰쳐나간 아내가 걱정이 돼서 뒤따라 나갔습니다. 다른 사위의 입방정에 충격을 받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의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결국 혹 데려왔다가 혹을 붙이고 가게 된 꼴이 되었고 집에 들어가는 동안 아내에게 말 한마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가는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3자의 입장인 사위가 끼어들면서 제가 수습하기에는 벌써 늦은 상태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아내에게 소리친 것보다 사위에게 충고를 들었던 상황이 더 큰 상처가 된 것 같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안방문을 쾅 하고 닫으며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좋게 풀어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끼어든 사위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한 소리 듣게 될 것 뻔히 알고 있었는지 핸드폰을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아무래도 둘 사이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아 제가 한 판단이 또 한 번 잘못됐다고 생각되니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한숨만 푹푹 쉬며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직원까지 채용한 상태인데 사업장에 찾아갔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다시는 안 갈 테니까 혼자서 지지고 먹고 다해.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에 일거리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본 건데 내가 내린 판단이 이 사업장에 있는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본 건데 내가 내린 판단이 이렇게까지 잘못됐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앞으로 절대 가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잘 해봐. 아내는 사위가 한 말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고 그래도 사위를 좋게 보고 있었던 아내가 충고를 듣게 되니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었나 봐요. 그 이후 성격도 소심해지고 퇴근하고 들어온 저와도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딸에게 전화를 하니 나중에 찾아뵙고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용서를 빌려가겠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기운 없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를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제 아내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고 너무 심했다면 죄송하다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찾아왔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내의 넓은 마음이 모두에게 다시 평화를 안겨주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서로가 조심하기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앞으로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이후 아내는 해보고 싶었던 취미 생활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편히 쉬며 인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도중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눈물을 훔치길래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이 눈물을 흘릴 정도이면 꽤 큰일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딸에게 문제가 좀 생겼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네. 사돈댁에서 은정이에게 많이 실망했나 봐. 앞으로 손주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대. 그동안 일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하게 됐는데 불임이래. 다시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나 봐. 아내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믿을 수 없는 진단 결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라도 해서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아내는 당분간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딸은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지 주말에 함께 만나기로 했었다며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았어요.
한자리에 모여 그래도 오래간만에 밝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사위의 얼굴이 좀처럼 펴지지 않아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사위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저희 딸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결혼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가 봐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죠. 제가 저희 집안의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토록 바라고 있던 손주를 안겨주지도 못하는데 제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생산적인 일을 잘해야 사랑받는데 그렇지 못하니 빈 껍데기와 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예전 같은 느낌은 없네요. 자네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딸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예전같이 많은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이 재미있을까요? 김서방,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임신이 안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다는 건 자네가 더 잘할 텐데 그런 마음 이해해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상처되는 말만 홀라서 할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네. 둘이 당장 헤어져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저는 그냥 현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저는 말도 못합니까? 사위의 언행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 순간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위의 행동이 너무 한심스러워 멱살을 잡고 결혼식 때 한 말은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사위는 결혼식 날 저희 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마이크를 들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딸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행동들의 배신감이 느껴졌고 더 이상 둘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저를 뿌리치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고 얘기한 뒤 저희 딸을 뒤따라 나갔고 아내에게 먼저 나와서 미안하다며 문자 한 통이 오고 돌아갔습니다. 두 눈으로 딸의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결국 다음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만 움직이기로 했고 아내와 딸에게는 사돈과 만난다는 걸 비밀로 했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는데 괜히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바깥 사돈과 안 사돈이 천천히 걸어오더니 저를 보며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보자고 하는 건지는 대충 알겠네요. 우리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얘기하려고 저희 부른 거죠? 아무래도 사돈 집안과 맞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김서방은 이미 제 딸에게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돈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저희도 당연히 좋게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다른 며느리들은 자식들도 순풍순풍 잘 낳고 사는데 정작 며느리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다시 물어봤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혈압 올라서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한테 큰 소리 하려고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좋지 않은 말이 가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손주를 원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 딸과 김서방이 앞으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게 안사돈도 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제 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혼은 둘의 결정이지만 저희도 같은 생각이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냥 일어나신다고요? 그럴 거면 전화통화로 하셔도 되는 문제를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예약까지 했는데 음식이라도 시켜주셔야죠. 저희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신경 쓰여서 저녁도 먹지 못했거든요. 안사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모든 불만사항을 얘기했고 저를 바라보는 두 분의 시선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곳도 아니라서
저녁 먹고 가라며 주문을 했고 정리하는 동안 제 딸에게 싫은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저는 먼저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딸에게 나중에 집에 와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차마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딸은 한참 뒤에 단답형으로 주말에 오겠다는 한마디를 건넸고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하고 있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내가 저를 힘겹게 부르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아내의 목소리에 너무 놀라 방문을 활짝 열자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일단 급하게 업고 응급실로 향했고 한참 뒤에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한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내는 자궁성근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자궁내막 조직에 의해서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질환이라며 보통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이런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치료하는데도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의 딸도 이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병실에 찾아왔어요.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권했지만 아내는 원하지 않았고 열소작법으로 치료를 받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한다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부작용 또한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은 후라서 그런지 아내는 예전보다 기운이 많이 없어 보였고 이런 문제와 딸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 머리가 터질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지켜보며 위로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딸은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병으로 인해 폐경이 와서 그런지 우울증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랫배를 움켜쥐며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재발한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보자며 얘기했지만 아내는 좀 더 지켜보고 싶다면서 병원에 가는 걸 꺼려했어요. 대수술 받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을 따랐고 마음의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병원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내를 설득한 뒤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더 큰 병을 얻게 되느니 서둘러 수술 받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고 아내도 더 이상은 불안해서 안 되겠는지 제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내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 또한 주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된다며 아내는 폐경이 되었다고 얘기하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임신이 확실하다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너무 놀라 몇 번을 확인했고 아내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로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진짜 임신이었어요. 수술 직후 폐경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아내도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임신이었다는 말이 저희에게는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특이하게 아내는 나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폐경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내로 인해 난리가 나게 된 건 나이가 있었고 아내의 나이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폐경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내의 나이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과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딸은 불임이라서 임신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55세에 임신을 하게 된 자기 엄마를 보면 얼마나 기운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딸의 눈치만 보며 질질 끌게 되었지만 몸의 변화로 인해 끝까지 숨길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딸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자기 엄마의 몸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자신을 한심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했고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희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들을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고 목소리는 술 먹은 사이였습니다. 동네가 하도 시끄러워 문을 열어주자
사위는 급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달려가더니 제 아내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뉴스에서 난 알 법한 일 아니에요? 55세의 임신이라니 생각이 있긴 하신 거예요? 은정이 마음에 제대로 상처를 주셨네. 저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기는 낳으려고요. 당신이 아이를 낳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 이혼할 사이 아닌가? 어디서 우리 부모님한테 소리치며 대들고 있는 거야? 술 먹더니 막 나가려고 작정했어? 당장 안 나가. 이제는 너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다른 불임인데 자기는 불임이 아니라고 자랑하려고 임신한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지 않아? 20대면 장모님 나이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 아니야? 한숨만 나오는 집안이다. 정말 나 같으면 그 아이 안 낳고 말겠네요. 모두에게 불행한데 뭐가 좋다고 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술 먹고 들어와서 막말을 퍼붓는 사이에 얼굴에 손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이런 집안과 결혼 자체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최대의 실수라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아내는 배를 움켜쥐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자기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방으로 부축해서 옮겨줬고 잠시 뒤 걸어나온 딸에게 이혼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자 계속 질질 끌고 있다며 답답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니 어느새 아내의 배는 만삭이 되어버렸고 출산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진통이 시작됐다는 딸의 연락을 받자마자 산부인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는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태어날 때까지는 모두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아내의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많이 약한 상태인데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과의 사투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건강한 아이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 교차했고 아내도 태어난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아이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살피며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나 나이를 보며 모두가 무사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병실에 있었고 며칠의 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끝낸 아내는 집에서 늦은 나이에 육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끝날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위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자 계속해서 누르는 초인종에 이제 막 잠이 든 나이가 깰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아기 침대에 곤히 자고 있는 아이에게 저희를 무시하고 급하게 다가가 많이 쳐다보더니 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 이 아이는 어디 문제 없대요? 은종이한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남자라서 별 문제 없나? 혹시 모르지. 거보면 어디 문제가 있을지도. 안 그래요? 당신도 불임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살았었잖아. 지금 그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도대체 왜 온 거야? 제발 우리 그만 이혼하자고. 내가 몇 번이나 이혼하자고 했는데 내 말이 우스워. 나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아기 깨겠어. 얼른 나가라고.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사위의 옷을 잡아 끌며 나가라고 몸싸움이 벌어지던 그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순식간에 아기를 들더니 밖으로 뛰쳐나갔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는 뒤늦게 사위를 따라갔어요. 사위는 모든 걸 계획하고 온 듯한 행동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뛰어갔지만 사위는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고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봐 걱정돼 급하게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따라잡기 시작하던 그때 신호에 걸려 다시 놓치면서 사라져가는 차의 뒷모습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가는 방향이 딸이 살고 있던 신혼집이더라고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딸의 집으로 향했고 도착을 하니 사위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 딸의 집을 여는 순간 저희가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네요. 사돈댁과 사위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꼭 자신들의 자식인 것 마냥 아이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당장 그 더러운 손들 떼지 못해? 어디서 남의 자식을 함부로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왜요? 저희도 얼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그냥 이 아이 우리 아들이 키우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며느리와 우리 아들의 자식으로 하자고요. 무덤까지 모두 비밀로 하면 문제 있겠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이에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 사람이랑 저는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시는 거 명백한 범죄인 거 모르세요? 당장 돌려주세요. 당신들이 이럴 자격 없다고. 아이 하나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졌어요. 결국 이 문제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나게 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의 행동들이 저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려간 것도 너무 충격이었네요. 그런데 경찰이 오면서 진정이 되고 모든 게 해결이 된 이후 딸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위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뒤에서 돌진하더니 그대로 사고를 유발했고 그 순간 저는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 응급실이었고 일어나자마자 딸과 아이를 먼저 찾았어요. 다행히도 딸이 아이를 감싼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으며 안심하고 있을 때 사돈이 저희한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경찰서에 연행이 된 아들의 죄가 심각해진 상태라 합의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위였던 그놈의 행동은 모두가 불행에 빠지게 만들 정도의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기에 합의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위는 딸과 자연스럽게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징역을 살게 된 그 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닌 불임인 걸 밝히지 않고 결혼하게 만든 저희 잘못이라며 사기꾼들이라고 소리쳤지만 그놈의 말은 아무런 효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그놈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키울 나이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이도 있는데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그래도 저희 딸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딸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